맨 앞페이지 1면을 이제 보시면 시험지가 총 9면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9면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이게 9면이 다 맞는지 꼭 이제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험생 유의사항을 맨 앞에 보시면 이제 맨 처음에 문제지와 답안지 전체 면수와 인쇄 상태를 확인하고 답안지는 2면입니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요. 지금 이제 답안지 제시가 된 게 앞면이 기입형이고 뒷면은 이제 서술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답안지 모든 면의 상단에 상명과 수험 번호를 기재하고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수험 번호는 해당 면을 표기하는 거고, 3번을 보시면 해당 문항의 전용 답안지에 작성을 하고 답안지에는 문제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답안은 지워지거나 번지지 않는 동일한 종류의 검은색 펜을 사용해야 하며 연필이나 사인펜 종류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연필 같은 경우는 이제 채점에 반영되지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필요한 경우에 답안은 세로로 그 다단을 나누어 답안을 작성합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요. 이제 뒤에 서술형을 보시면 이 문항이 1번 문항이 있다 그러면 1번 문항은 1번 문항에만 답안을 작성을 해야 돼요. 1번 문항은 1번 문항에만 답안을 작성해야 되는데 이 공간이 부족하면 다른 데다가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 여기다 이렇게 선을 그어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서 만들어서 답안지 쓰는 건 이제 괜찮다 그런 뜻의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답안지의 초안 작성은 문제지 여백을 활용합니다. 이거는 초안 작성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 문제지 안에 빈 공간들이 많이 있죠. 그 빈 공간 안에 이제 쓰라는 얘기고, 7번은 답안을 수정할 때는 반드시 두 줄을 긋고 수정할 내용을 작성하고 수정 테이프 또는 수정액을 사용해 답안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런 부분들은 이제 채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채점을 하지 않는데, 채점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혹시 모를 부정행위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 이제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채점하지 않는 경우는 답안 이외의 공간 등에 작성하는 부분, 그래서 옆면, 뒷면 뭐 이런 것 등은 이제 채점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내용이 지워지거나 번지는 등의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연필로 작성한 부분, 수정 테이프 또는 수정을 사용하여 수정한 부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채점하지 않고요. 개인정보를 누출하거나 암시하는 표시, 이제 자기 이름을 쓰거나 또는 거기에다가 남들이 이제 알아볼 수 있는 어떤 기호 같은 거, 표시 같은 경우는 채점하지 않으니까 그거를 이제 유의하시고요. 그래서 그것에 이제 유의 삼아 답안지를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될 테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수업은 교육학은 따로 시험 보지 않고요. 이제 나중에 내가 이제 시험지를 선생님한테 받아서 따로 이제 줄 텐데, 이거를 이제 교육학은 이거는 이제 인터넷으로 아마 여러분들한테 제공이 될 거니까, 이제 제공이 된다는 게 학원에서 이렇게 여러분한테 그냥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신청을 하면 이제 그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될 테니까 그거는 이제 나중 문제고. 1교시는 이제 A형 시험이 보는데, A형은 기입형하고 논술형 문제로 총 14문항이고 시험 시간은 90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간은 지금 내가 이제 잠깐 오리엔테이션 하느라고 시간을 좀 썼는데 되고, 2교시 비용은 서술형 4문항, 논술형 2문항에서 6문항, 이것도 90분 하고, 이제 원 시험은 여기 쉬는 시간이 40분인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40분을 소비하지 않고 한 대략 20분 정도 소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식사 시간이 1시간 정도 되고요.
이렇게 이제 이루어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은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될 거고, 강의는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면, 여러분 이제 그 나중에 내가 해설서를 나눠드리면, 이제 시험 다 끝나고는 이제 해설서를 따로 나눠드릴 텐데, 해설서를 나눠드리면 해설만 들어간 부분도 몇 문제 있겠지만 대체로 뭐가 들어가냐면 해설 말고 또 다른 문제가 이제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이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와 관련돼 있거나 유사성을 지니고 있거나 하는 문제들이 이제 그 해설서 안에 이제 들어가서 오늘 아마 프린트물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내 기억이 맞으면 38페이지인가 될 거니까 거의 죽는 줄 알았어요. 38페이지 정도 될 거예요. 이제 38페이지 되는데 나중에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유사 문제는 해답이나 풀이를 안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힘들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문제만 쭈룩 집어넣는 경우도 있었는데, 여하튼 이제 수요일 날은 교과 교육론을 중심으로 아마 수업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과 교육론을 중심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목요일 날은 이제 교과 내용,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제 전공 부분이죠. 전공 부분하고 연결하면서 이제 수업이 이제 같이 이루어질 테니까 하고, 자료는 이제 따로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자료는 따로 안 나간다는 게 여러분한테 이제 해설서 나가는 곳에 수업 자료가 이제 다 같이 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따로 수업 자료가 없으니까 그걸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이 수업하는데, 일반적으로 계속 이런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4주 동안 수업이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검토도 오늘도 어저께도 검토해보고 오늘도 검토를 해보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문제지에 오류를 못 찾아냈는데, 이제 자기가 하면 잘 못 찾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류가 발생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보다가 좀 이상이 있다, 이상 있는 것 같다라고 느낌이 있으면 이 번호로 문자를 보내시거나 카톡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가 좀 이상한 듯하니 한번 검토해 보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이제 요거를 확인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알려드릴게요. 되겠죠? 그래서 이제 수업은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 테니까 참고를 하셔서 지금부터 이제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프린트물 2페이지를 보시면 바로 다음 장에 보면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본 모의고사가 문항별로 무슨 과목이 나왔다라는 게 이렇게 지금 적혀져 있는 거예요. 적혀져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작년 거를 비교하기가 어려웠던 게 뭐였냐면, 작년에는 일단 문항수가 틀리죠. 문항수가 틀리고 점수 배점도 틀리고, 그래서 이제 제일 고민했던 게 뭐였냐면 과목별로 점수를 정하는 것이 좀 곤란할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와서 과목별로 작년 거를 고민하면서 이제 무슨 문제가 나왔냐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 기입형이 두 문제가 나왔으면 4점짜리죠. 4점인데 이것을 올해는 4점으로 볼 수도 있고 5점으로 볼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미분기와 같은 경우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볼까요? 그러면 작년에 3점짜리 시험 문제가 나왔다. 3점짜리가 나왔는데 한 문제만 나왔다. 그럼 이제 이거는 기입형 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서술형 5점짜리 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작년하고 본다면 점수가 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죠? 그런 그 기술적인 면에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과목 그 영역별로 이제 체크를 해봐서 대수학을 봤더니 대수학이 20에서 22점 정도로 이제 볼 수 있겠다 싶어서 전체 점수를 대수학이라는 과목을 이산수학 포함해서요 20에서 22점에 맞추자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게 그 논술형까지 따져서 21점인가까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이제 대수학은 21점에서 23점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문항 정도를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는 건, 그래서 기입형이 이렇게 나오나요? 그럼 10문제가 나오는 건 맞지만 꼭 이렇게 나올 거라고 이제 볼 수는 없고, 여기서 확신이 가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과 교육론은 맞을 거다.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교과 교육론은 이렇게 나올 거다가 맞지만 나머지는 문항이 조정될 수도 있고 점수가 조정될 수도 있고 논술형이 바뀔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나는 논술형을 대수학으로 냈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이제 해석학 복수함수론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위상수학과 연결될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점수의 배점은 플러스 마이너스 한 2, 3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해석학 뭐 대수학 이런 식으로 따진다면,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점수 분포가 나왔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3페이지에는 기입형 정답표가 나와 있죠. 답이 나와 있고, 그 다음 페이지부터는 이제 해설이 나와 있고, 서술형은 이렇게 답 표지를 만들 수가 없어서 그냥 그 해설란에 이제 같이 하고 따로 안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해서 보시면 되고, 식사를 맛있게 한 다음에 이제 해설로 들어가도록 할게요.